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그 당시에도 자서전 쓰기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계속 유행했던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된 거 기사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라서 이거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나온 사람의 얼굴이 있죠. 이분은 신임재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일산에 사는 주부 신임재 씨는 집안 정리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다. 책상이라야 밥상에 흰 수건을 깔아놓은 작은 안진뱅이 책상이지만 신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집필실이다. 이렇게 안진뱅이 책상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노트를 올려놓고 육필로 손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 써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들의 이야기다. 자, 소주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를 썼는데 각각 하나하나의 소주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200페이지짜리를 하나의 주제로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감이 되기도 하고 또 소주제가 되기도 하겠죠. 아들의 방이라는 제목을 딱 쓰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쓰고 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필름 끊긴 영화처럼 툭툭 끊어져 떠오른다.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아들에게서 나던 달콤한 우유 냄새. 고등학생 때 절뚝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다리에서 본 시퍼런 피멍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아들.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조금 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사춘기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시퍼런 피멍이 들었다는 걸 보니까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낸 워크맨의 파편들. 자, 이 말만 보니까 짐작이 가죠. 대학 입시를 앞두었다고 하니까 고3 정도 됐을 것이고 또 워크맨을 집어던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걸 보니까 아들이 공부에 좀 소홀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화가 나서 워크맨을 던졌다. 그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재수생이었던 아들을 불심검문하던 경찰 앞에서 내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냐며 동네 사람이 모이는 줄도 모르고 눈물 범벅되어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즈음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진다. 이런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도 또 감상에 젖어드는 거죠. 정작 글이 진도 나가는 시간보다는 혼자 빙그레 웃다가 울기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글을 써내려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1년 동안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 쑥을 캐러 다니던 어린 산골아이가 장성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기까지, 요거는 이제 자기 얘기죠. 넘었던 삶의 고개들로 채워진 노트가 100쪽을 넘었다. 나이 먹으면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언젠가 내 손으로 태워버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사 다닐 때마다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내 흔적을 막상 없앤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마침 그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하는 자아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라는 광주의 광고를 신문에서 발견했다. 유명인들이나 쓰는 자서전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쓴다는 게 우스웠지만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 문구에 솔깃해 문화센터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신씨였지만 덜컥 등록하고 말았다. 교실에는 사업가와 교사에서 30대 주부까지 다양한, 그렇지만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예, 연령층도 많이 섞여 있었고 또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좌를 듣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숙제로 내준 종이 한 장 채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예, 집에 가서 숙제하고 이렇게 실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떠오른 기억은 다른 기억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강좌는 3개월로 끝났지만 신씨는 두뇌의 창고에서 꺼내온 삶의 조각들을 계속 이어붙였다. 예, 방금 전에 한 번 떠오른 기억은 다른 사건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쓰다 보면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 이면에 더 깊숙이 있었던 생각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나는 거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과도 만났다. 좀 불쾌한 기억들도 있죠. 고3 시절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기면서 학급 동료들로부터 나쁜 년 소리 들으면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이나, 이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한 아들과 겪었던 험악한 갈등과 단절은 그저 가슴에만 묻어두고 싶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고 사회활동에도 낙오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정리를 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느꼈다는 거죠. 자서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왜 멀쩡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던 남편도 요즘에는 가끔 이 얘기 한번 써보라고 옛날 이야기를 기억을 환기시켜주곤 합니다. 네, 보통 자서전 쓰기 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본인이 자서전 쓰기 강좌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면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뭐 쓸데없는 것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권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아쉬웠던 나날 그래도 스스로를 만들었다.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자기의 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공담이나 위인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 업적 나열이나 입지전적 성공담 대신 진솔한 자기고백과 성찰이라는 자서전의 중요한 덕목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인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수필집처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이근재 씨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나?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 내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이 씨는 글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여름 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보름 만에 자신의 40평생을 25장의 프린터 용지로 뽑았다. 아쉬움이 많은 만큼 저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문장이나 단어에 틀린 것이 많아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작은 책, 월간 작은 책의 편집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덜컥 연재 제안을 받았다. 2달 정도 문장을 다듬은 이 씨의 글은 노동자의 생활을 글을 주로 싣는 작은 책에 지난해 11월부터 13회분으로 나누어 연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중략하고 아버지는 학교도 다니지 말라며 가방을 다 찢어버리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다. 나는 도망도 가지 않고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새로 가방을 사주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나는 부모님이 때리면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맞는다. 그래서 부모님은 때리고 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 도망가면 덜 맞을 텐데 하시며, 지금 요 인용한 부분은 이근재 씨가 쓴 바보처럼 살아온 날들이라는 글의 일부분이 되겠죠. 이 시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뒤 겪었던 거친 노동 현장과 쪽방에서 살던 무렵 도둑으로 몰렸던 아픈 기억을 덤덤한 말투로 기록하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글을 보면서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쪽에 나오는 이런 얘기죠.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 요런 결론, 깨달음, 여기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생각할 때는, 내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참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 역시, 여기 이근재 씨처럼 그 이야기를 쓰다 보면, 꼭 그렇게 잘못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내 생에도 아주 빛나는 날들이 있었고, 뭐 잘못한 일도 물론 있지만, 잘한 일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거죠. 쓰기 전에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서 기억을 찾아내는 과정들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죠. 평범한 팔순노인인 최순종 할머니도 자서전을 출간 준비하고 있다. 1920년 경기도 김포에서 분홍의 막내딸로 태어나 서울의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간 뒤 이남 5녀를 낳고 장성한 맏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도 억척스럽게 자녀를 키워오며 간간히 기록해둔 사건들과 자녀들이 받아 적은 어머니의 못다한 이야기는 오는 12월 최할머니의 팔순을 기념해 친지들의 모임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처럼 회갑이나 결혼식 등 집안의 행사에 소량으로 출판한 주인공의 자서전을 기념으로 나눠주는 것도 새로운 풍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수필이 됐든 자서전이 됐든 이런 책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읽어보고 공감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